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꼭 알아야 할 세상을 놀라게 하고 감동시킨 멋진 위인 20분을 만나볼 거예요. 40번째 위인부터 60번째 위인까지 그들의 삶과 놀라운 업적을 함께 탐험하며 소중한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가져보아요. 스티브 잡스 세계인을 사로잡은 창의력. 첫 번째 위인은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예요. 잡스 아저씨는 호기심 많고 장난기 넘치는 아이였어요. 전자제품에 관심 많았던 그는 친구 스티브 워즈니악과 함께 차고에서 애플 컴퓨터를 만들며 꿈을 키워나갔죠.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 같은 혁신적인 제품들을 만들어 사람들의 생활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토이스토리 같은 멋진 애니메이션을 만든 픽사 스튜디오를 세우기도 했죠. 잡스 아저씨는 다르게 생각하라는 말을 자주 했는데 언제나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보여주었답니다. 스티브 잡스처럼 꿈을 향한 열정과 도전 정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키워나가면 좋겠어요. 아르네 야콥센 가장 실용적인 의자 디자이너. 다음은 덴마크의 유명한 디자이너 아르네 야콥센이에요. 야콥센 아저씨는 우리가 앉는 의자부터 건물을 짓는 건축까지 많은 것을 디자인했어요. 특히 에그체어, 스완체어 같은 독특하고 예쁜 의자들을 만들었죠. 그의 디자인은 아주 실용적이면서도 아름다움을 잃지 않았어요. 야콥센 아저씨는 주변의 모든 것에서 영감을 얻어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냈답니다. 그의 의자들은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우리 생활 공간을 더 아름답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데 큰 영향을 주었어요. 야콥센 아저씨처럼 우리 주변의 작은 것에서도 아름다움과 새로움을 찾아내는 눈을 길러보는 건 어떨까요? 아이작 아시모프 로봇의 아버지. 세 번째 위인은 아이작 아시모프 박사님이에요. 아시모프 박사님은 로봇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쓴 작가이자 과학자였어요. 박사님은 미래의 로봇이 사람과 함께 살아가게 될 때 로봇이 지켜야 할 규칙인 로봇 3원칙을 만들기도 했어요. 이 원칙은 로봇이 사람을 해치지 않고 사람의 명령을 따르며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아시모프 박사님 덕분에 우리는 로봇과 미래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었어요. 박사님은 과학을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학을 더 재미있게 느낄 수 있도록 많은 책을 썼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아시모프 박사님처럼 상상력을 마음껏 펼쳐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고 과학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건 어떨까요? 안용복 독도를 지킨 민간 외교관. 네 번째 위인은 조선시대의 용감한 어부 안용복 할아버지예요. 안용복 할아버지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섬 독도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일본에 건너갔어요. 당시 일본 어부들이 독도에 와서 물고기를 잡아가곤 했는데 안용복 할아버지는 이 모습을 보고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직접 일본으로 찾아갔죠. 할아버지는 용감하게 일본 정부에 항의했고 결국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땅임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안용복 할아버지의 용기와 뜨거운 애국심 덕분에 우리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더 확실히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안용복 할아버지처럼 나라를 사랑하고 불의에 맞서는 용기를 가지길 바랍니다. 안창호 독립운동 교육자. 다섯 번째 위인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평생을 바친 안창호 선생님이에요. 안창호 선생님은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쓴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교육자였어요. 선생님은 힘을 키워서 독립을 이루자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래서 학교를 세워 우리 민족의 젊은이들을 가르쳤어요. 점진학교와 대성학교를 세워 민족교육에 힘썼고 신민의 조직, 대한민국 임시정부 참여, 흥사단 조직 등 독립운동을 이끌었죠. 안창호 선생님처럼 애국심을 가지고 교육을 통해 나라의 힘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해요. 안철수 한국 최초 백신 프로그램 개발. 여섯 번째 위인은 안철수 박사님이에요. 안철수 박사님은 우리나라 최초로 컴퓨터 바이러스를 막는 백신 프로그램을 만든 의사이자 컴퓨터 과학자예요. 원래 의사였던 박사님은 컴퓨터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고 컴퓨터를 고치는 일에 뛰어들게 되었어요.
밤새 연구하고 노력해서 V3라는 백신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이 프로그램을 많은 사람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었답니다. 덕분에 많은 컴퓨터가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었어요. 안철수 박사님처럼 자신의 재능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는 멋진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또 끊임없이 도전하고 배우는 자세를 본받으면 좋겠어요. 안토니 가우디 성가족 교회 설계, 감독. 7번째 위인은 스페인의 천재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 할아버지예요. 가우디 할아버지는 세상에 없던 아주 특별한 건물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바르셀로나에 있는 성가족 교회예요. 이 교회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지어지고 있는데 마치 자연의 동굴이나 거대한 나무처럼 신기한 모양을 하고 있어요. 가우디 할아버지는 자연에서 영감을 받아 물결 모양, 나뭇잎 모양 같은 것을 건물에 담아냈어요. 그의 건축물은 마치 살아있는 예술작품 같아서 보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죠. 가우디 할아버지처럼 주변의 자연을 잘 관찰하고 창의적인 생각으로 나만의 멋진 작품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최초의 실용적인 전화기 발명. 8번째 위인은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할아버지예요. 벨 할아버지는 우리가 매일 쓰는 전화기를 발명한 분이에요. 할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소리와 의사소통에 관심이 많았어요. 특히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돕고 싶어 했죠. 여러 실험과 노력 끝에 1876년 드디어 멀리 있는 사람과 목소리로 이야기할 수 있는 전화기를 발명했어요. 이 전화기 덕분에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의 목소리를 들으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고 세상은 훨씬 더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벨 할아버지처럼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여 세상을 더 편리하게 만드는 멋진 발명가가 되어보는 꿈을 꿔보면 좋겠어요. 알베르트 슈바이처 아프리카에서 의료활동. 9번째 위인은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님이에요. 슈바이처 박사님은 의사이자 철학자, 음악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분이셨어요. 하지만 박사님은 자신의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아프리카의 힘든 곳에서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박사님은 생명에 대한 경외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람바레네에 병원을 세우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며 사랑을 실천했답니다. 박사님은 이 공로로 노벨 평화상도 받았어요. 슈바이처 박사님처럼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봉사정신을 배우면 좋겠어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20세기 현대 물리학의 축. 10번째 위인은 20세기를 대표하는 천재 과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박사님이에요. 아인슈타인 박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호기심이 많고 세상의 모든 현상에 대해 궁금해하는 아이였어요. 박사님은 상대성 이론이라는 아주 중요한 과학 이론을 발표했는데 이 이론은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또 EMC라는 유명한 공식도 만들었죠. 아인슈타인 박사님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고정관념을 깨는 창의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아인슈타인 박사님처럼 호기심을 가지고 배우고 탐구하는 자세를 키우고 창의적인 생각으로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앙드레 김한국의 첫 남성 패션 디자이너. 11번째 위인은 한국을 대표하는 패션 디자이너 앙드레 김 선생님이에요. 앙드레 김 선생님은 우리나라 최초의 남성 패션 디자이너로 아름다운 한복의 선과 서양의 드레스를 조화시킨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한국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렸어요. 그의 패션쇼는 언제나 환상적이고 예술적인 분위기로 가득했죠. 흰색을 유난히 좋아하셨던 앙드레 김 선생님은 언제나 열정적으로 새로운 디자인을 연구하고 옷을 통해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려고 노력했어요. 앙드레 김 선생님처럼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멋진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어니스트 셰클턴 위대한 실패의 리더십. 12번째 위인은 남극 탐험가 어니스트 셰클턴이에요. 셰클턴 대장님은 춥고 위험한 남극을 탐험하며 놀라운 용기와 리더십을 보여주었어요. 특히 그의 탐험대 배가 얼음에 갇혀 부서지는 엄청난 위기를 겪었지만
셰클턴 대장님은 단 한 명의 대원도 포기하지 않고 모두를 살아서 돌아오게 했어요. 그는 대원들에게 희망을 주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는 강한 리더십을 발휘했죠. 셰클턴 대장님의 이야기는 위대한 실패라고 불리는데, 비록 탐험 목표는 이루지 못했지만 대원들을 살려 돌아온 것은 그 어떤 성공보다 값진 일로 평가받고 있어요. 셰클턴 대장님처럼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힘을 모아 헤쳐나가는 용기를 가지면 좋겠어요. 크리스티안 에이크만 비타민 B 최초 발견자. 13번째 위인은 크리스티안 에이크만 박사님이에요. 에이크만 박사님은 네덜란드의 의사이자 과학자로 각기병이라는 무서운 병의 원인을 밝혀낸 분이에요. 예전에는 각기병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죽었는데, 에이크만 박사님은 닭을 이용한 실험을 통해 이 병이 음식 속에 있는 어떤 부족한 성분 때문에 생긴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나중에 이 성분이 바로 비타민 B라는 것이 밝혀졌죠. 에이크만 박사님의 발견 덕분에 각기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게 되었고, 비타민의 중요성도 알게 되었답니다. 에이크만 박사님처럼 끈기 있게 연구하고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멋진 과학자가 되면 좋겠어요. 오드리 헵번 봉사활동을 실천한 영화배우. 14번째 위인은 아름다운 영화배우이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오드리 헵번이에요. 헵번 할머니는 로마의 휴일 같은 유명한 영화에 출연하며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았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 아름다운 외모만큼이나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 전쟁을 겪으며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할머니는 나중에 커서 유니세프라는 단체의 홍보대사가 되어 전 세계의 가난하고 아픈 어린이들을 돕는 일에 평생을 바쳤어요. 할머니는 직접 어려운 나라들을 찾아다니며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답니다. 오드리 헵번 할머니처럼 나눔과 봉사의 가치를 알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면 좋겠어요. 요하네스 구텐베르크 대량 인쇄술로 책 대중화. 15번째 위인은 요하네스 구텐베르크 아저씨예요. 구텐베르크 아저씨는 책을 아주 빠르고 많이 만들 수 있는 금속 활자 인쇄술을 발명했어요. 아저씨가 살던 옛날에는 책 한 권을 만드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구텐베르크 아저씨가 인쇄술을 발명한 덕분에 책을 훨씬 쉽게 만들 수 있게 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덕분에 지식이 빠르게 퍼져나가고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어요. 구텐베르크 아저씨처럼 발명을 통해 세상에 큰 변화를 가져온 위인의 이야기를 통해 지식의 소중함을 깨닫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용기를 얻으면 좋겠어요. 우르카야금을 만든 신라 음악인. 16번째 위인은 고대 가야와 신라 시대의 훌륭한 음악가 우룩 선생님이에요. 우룩 선생님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악기인 가야금을 만든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원래 가야국의 악사였던 우룩 선생님은 가야가 어려움에 처하자 신라로 가서 가야금을 전파하고 신라의 음악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어요. 선생님 덕분에 가야금은 오늘날까지도 우리 민족의 사랑받는 악기로 전해지고 있죠. 우룩 선생님은 음악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문화 교류에도 큰 역할을 했어요. 우룩 선생님처럼 우리 친구들도 우리의 전통 문화를 아끼고 사랑하며 멋진 재능을 통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워런 버핏 기부하는 투자가. 17번째 위인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투자가 중 한 분인 워런 버핏 할아버지예요. 버핏 할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돈에 대한 남다른 감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6살 때부터 껌을 팔고 콜라를 팔면서 사업을 시작했고 11살에는 처음으로 주식 투자를 했답니다. 할아버지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많은 돈을 사회에 기부하며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했어요. 가치 투자라는 자신만의 투자 철학으로 꾸준히 부를 쌓아 올렸고 그 부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죠. 워런 버핏 할아버지처럼 돈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경제적인 지혜를 키우는 동시에 나눔의 중요성을 깨닫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윌마 루돌프 소아마비 장애를 이긴 소녀. 18번째 위인은 검은 가젤이라고 불렸던 육상 영웅 윌마 루돌프 선수예요. 루돌프 선수는
어린 시절에 소아마비라는 병에 걸려 다리를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다시는 걸을 수 없을 거라고 말했지만 루돌프 선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재활 치료를 받고 걷기 위해 노력했죠. 그리고 마침내 다시 걷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육상 선수가 되어 올림픽에서 무려 금메달 3개를 따내는 기적을 보여주었어요. 루돌프 선수처럼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과 포기하지 않는 정신,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월트 디즈니 미키 마우스 캐릭터 창조. 19번째 위인은 꿈과 환상의 세계를 만든 월트 디즈니 아저씨예요. 디즈니 아저씨는 미키 마우스, 백설, 공주 같은 수많은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이야기를 만든 분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디즈니 아저씨는 상상력이 풍부했어요. 여러 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여 꿈을 현실로 만들어냈죠. 디즈니 아저씨는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디즈니랜드라는 멋진 테마파크를 만들어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했어요. 월트 디즈니 아저씨처럼 꿈을 꾸고 상상력을 마음껏 펼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윌리엄 셰익스피어, 지금까지 사랑받는 극작가. 마지막 20번째 위인은 영국의 위대한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 할아버지예요. 셰익스피어 할아버지는 40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햄릿, 로미오와 줄리엣, 맥베스 같은 수많은 멋진 희곡을 썼어요. 할아버지의 작품 속에는 사람들의 다양한 감정과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어서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답니다. 셰익스피어 할아버지의 작품은 연극이나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져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어요. 셰익스피어 할아버지처럼 상상력을 풍부하게 키워서 멋진 이야기나 글을 만들어보고 세상의 다양한 감정을 이해하는 깊이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어때요, 친구들? 40번째 위인 스티브 잡스부터 60번째 위인 윌리엄 셰익스피어까지 정말 멋진 분들이죠. 이분들의 삶과 업적을 통해 꿈과 희망, 용기, 그리고 나눔의 가치를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멋진 위인들을 만나러 올게요. 안녕.